안녕하세요. 저는 안 변호사님한테 10분을 뺏긴 강성호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최근 판례 해설이라고 하는데 최근 아니고 그냥 스톡옵션 관련 판례들이고 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스톡옵션 분쟁이 언제 발생할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거 판결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원고가 직원이에요. 그래서 징계 처분이 무효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한 주식 매수권 취소 통보도 너 다 무효야 라고 하고, 회사는 보시면은 요 줄줄줄 얘기하면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징계 처분을 이유로 한 주식 매수권 부여 취소는 적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 그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은 징계 사유로 취소 사유를 뒤에 보면은 정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다퉈서 그게 적법하면은 취소가 되는 거고, 뭐 해고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당해고 다퉈서 인정되면은 그 기간 전부 다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거든요. 회사랑 싸우면서 근무 안 하고 있어도 2년 뒤에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2년 동안 회사에 재직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임금도 다 지급해야 되고 그 직원이 근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되면은 2년이 충족되니까 스톡옵션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분쟁이 보통 보면은 행사 요건을 정하고 있고 행사 요건을 충족돼도 취소 사유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럼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이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 사유로 징계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취소 사유가 적법한지 싸움이 나다가 그거를 통해서 다툴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랄까 부여 자체에 대해서 주의할 점인데, 그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시잖아요. 근데 부여 대상자가 주주다. 그러면은 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주주총회 하실 때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이거는 스톡옵션 아니고 다른 데서도 주주총회 결의할 때 포함이 되는 건데,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이해관계를 가지면 너는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이제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주인데 그 사람 이사해서 해임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주주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거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니까는 당연히 본인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톡옵션은 아니죠. 그래서 스톡옵션은 안 된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출석한 주주 의결권에도 포함되지 않고 발행 주식 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 요거 계산할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좀 많이 제가 했던 사례인데, 주주총회에서 아까 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무엇을 정해야 되고, 법문에는 주주총회 결의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통 그냥 주주총회 결의일로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로 두 개 똑같이 맞춰서 그냥 이제 계약서 작성해 드리는데, 그거 아니고 주주총회 하고 한참 뒤에 계약서 체결할 때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런 사례도 많이 와요. 그래서 뭐 바꿀 수 있냐, 이거 혹시 주주총회 결의는 투자자들 다른 주주들 다 모아가지고 해버렸는데 계약서 내용 바꾸고 싶어요, 이거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은 그래서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부여 대상자, 방법,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 기간,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사항이라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판례는 운영 규칙이나 계약에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 시에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전부 다 정하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에 이제 주식매수청권 부여받은 임직원이나 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스톡옵션 행사하면 지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도 사실은 지분율이 변동되기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서 이게 실제 사례 판례인데 주주총회에서는 행사 기간을 2011년부터 2016년도로 정했어요. 아마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까지. 그러면 뭐 부여일은 여기 경과기간 보시면 2009년도 3월 13일에 아마 부여를 했겠죠. 그리고 법에 따른 최소한 기간인 2년만 지나고 2년 이후로부터 5년 행사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계약서에서 추가된 내용이 저 뒤에 부분이에요. 다만 뭐 경과기간이 지난 이후에 퇴직하면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라 그래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게. 저 빨간색 글씨는 주주총회 결의할 때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2011년 둘 다 있는데 어쨌든 7월 31일 날 하고 12월 6일 날 퇴직하고 15년이 돼가지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저 빨간색 글씨가 주주총회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왜 이거 네가 계약서에 추가해가지고 했냐 이거 무효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저게 무효가 되어야지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퇴직한 이후에 4년이 지나가지고 행사를 했고 저게 없으면은 행사 기간 안에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툼이 난 사건인데 이제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정도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했을 때 뭘 바꾸시냐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 행사 기간 자체를 변경하는 거는 뭐 이거는 사례가 없는데 사실은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행사 기간 바꿀 수 있나요라고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여 수량 변경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판례는 요거 뭐 하나밖에 없는데 저 정도는 행사 기간은 변경하지 않고 뭐 퇴직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라 이런 기간에 관한 조건 추가하는 거 이 정도는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법에 써져 있는 내용은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하는데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밝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했던 사례 중에 실사하거나 뭐 IPO 한다 그랬는데 이전에 이제 주관사에서 실사하다가 보니까 뒤져봤는데 이거 주주총회 결의 할 때 주주총회 결의 하자 있었는데 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처리해오래요 라고 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본인 스스로 보니까는 정관 규정에 근거 규정 없었는데 주주총회 결의 해가지고 부여하는데 이거 어떻게 스톡옵션 부여한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거나 무효 부존재 사유가 있으면은 그 부여계약도 다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스톡옵션도 근데 다시 부여하면은 기간을 소급을 못해요.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소급해서 다시 부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가 된 거는 이미 흘러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부여하면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꽤 곤란한 사정이 발생합니다. 뭐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갑자기 직원들한테 이거 무효됐어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랑 무효 부존재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눠져 있잖아요. 취소 사유는 하자가 있기는 한데 취소됐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취소라고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주주이사감사로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밖에 다툴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다. 그거 아무도 다투지 못해요. 이미 기간이 끝나서. 그러면은 그냥 그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한 스톡옵션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무효 부존재가 되느냐? 법을 위반했을 때는 저렇게 돼요. 정관의 소집 절차,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무효부존죄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그리고 주주들이 다 추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없는데 스톡옵션 그냥 부여했어요. 주주총회 결의로. 그리고 계약서 조건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무효가 됩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외부인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가 발견했다 그러는데, 하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혹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무효부존재 되면은 스톡옵션도 싹 날아간다. 저희 모든 주주들이 다 동의하고 하면은 주주총회 이제 그러면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의사록 소급해서 만들어 놓으시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서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다 거쳐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나중에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거 취소 사유도 다 아까 안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유롭게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벤처기업법이 적용이 되고요. 아까 사급심 판례인데 취소 요건 변경 완화할 수 있다. 요거는 실제 사례인데 뭐라고 정하냐면은 취소 사유에 주식 매수청권을 부여받은 자의 선택권 행사 전에 회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컨설팅 하는 외부인인데 스톡옵션 부여받고 이제 계약이 해지가 돼서 회사는 너랑 나랑 계약 해지됐으니까는 우리 스톡옵션 준 거 취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 계약관계 해지가 나랑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어. 되게 억울하죠. 그냥 계약 해지는 사실은 위임 관계이면은 이것도 저 변호사 같은 이제 위임 관계면은 해지는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너랑 일 안 해. 계약 해지야. 이래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는 규칙 사유로 인해서 계약 관계가 없는 걸 얘기해 라고 주장을 하면서 스톡옵션을 달라고 한 사례예요. 근데 대법원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규칙 사유이고 뭐고 상관없이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취소 사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포괄적으로 정해요. 기타 피부여자 근로계약, 회사 규정, 관련 법령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러면은 여기에 다 대충 걸리니까 취소 사유가 이렇게 전형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자동 취소가 아니라 이사회계로 취소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 요거 또 재미있는 사유인데 한번 보세요. 요거 취소 사유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기간 말고 성과 연동형이나 금양 사례에서 특이한 행사 조건이 행사 요건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취소 사유도 행사가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어차피 행사 못 하는 거긴 한데 취소 사유도 그거랑 연동이 돼가지고 좀 특수한 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셨듯이 근로관계 내부 규정 징계 받은 경우 이런 거 말고 그 특유한 취소 사유가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피고가 이제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회사고 원고는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행사 조건은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회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계약서 실제 문구이고 취소도 어떻게 해놨냐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이 스톡옵션 부여 취소할 수 있다고 되는데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고 스톡옵션 취소 사유를 규정한 사례예요. 이게 굉장히 나름 최신 사례네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사회 개최해가지고 이제 DDS 제재기술 연구 중단이 됐다. 그래서 계약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원고가 이제 당연히 못 받아들이고 스톡옵션 내놔라고 소를 제기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협조 요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행사 기간, 행사 조건에 그거 이루어졌느냐는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이제 협조란 줄줄 이렇게 불확정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업무나 유지돼야 될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넓게 인정해 줄게. 협조는 맞아. 그 약학대학 교수가 협조했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의 협조란 피고의 자문이나 협조, 연구 요청 등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서 행사의 무력까지 정당히 거부하는 등으로 협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긴밀한 협조에 관한 조건은 성취되었다. 회사가 취소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될까? 또 살펴보면은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다. 그래서 계약상 협력 관계에 근거가 되는 계약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어야지만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정도 없고 다 잘했다. 그래서 약물 전달 시스템의 제재 기술의 미이전이나 무산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취소 사유로 할 때는 저런 두루뭉술하고 분쟁이 이렇게 발생하는 요건을 규정하지 말고 지능형 약물 전달 시스템 제재 기준의 미이전 이런 취소 사유로 정하라 이 말이에요. 약물 전달 플랫폼 개발 무산을 취소 사유로 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리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딱딱 파악될 수 있게 정하라. 그래서 스톡옵션을 주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범위 10% 이내에는 손금 산입되죠. 법인세법에. 근데 이것도 발생하는 사례인데 뭐 자회사 임직원한테 주면 안 돼요. 뭐 RSU 저 다른 계열회사 직원한테 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한번 송금 산입이 될지는 한번 검토를 따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한테 내가 다른 회사 직원 뭐 계열회사라도 그 사람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송금 산입이 안 될 여지가 있고 요건을 맞추려면 또 다른 뭐 겸직을 한다든지 그런 요건이 필요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것 밑에 소득세도 이미 보신 내용입니다. 현실화됐을 때, 받을 때 계약 체결 시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2년 근속기간 요건과 관련된 문제에 따라서 이 판례가 2년 근속기간을 강행 규정으로 보죠.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어서 나가든지 없어서 나가든지 2년 전에 나가면은 절대 못 받아. 그리고 이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완화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업 가치 상승을 유인 동기로 해서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제도이고 아까 밑에 보시는 거 주주,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한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니까. 근데 이게 2년 무조건 충족돼야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점이 사실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게 합병할 때, 분할 합병할 때, 회사가 영업양수도 할 때, IPO 할 때, 계열회사 임원 이직시켰는데 이 회사가 들고 있던 스톡옵션 어떻게 하나요? 요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과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많이 발생시켜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합병, 분할 합병은 요거 말씀드리면은 계약서에 표준 조항이라고 다 있어요. 합병 계약과 분할 계획서에 적게 되어 그걸 안 하면은 회사가 뭐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합병이나 분할 합병은 권리 의무의 포괄 승계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런 말이 없어도 원래는 합병이나 분할된 회사에서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실무상 합병 계약서나 분할 계획에 승계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포괄 승계니까 사실상 합병된 회사랑 합병 이전 회사랑 동일 회사야라고 해서 주장하기가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합병될 때는 꼭 합병 계획서에 이 승계, 새 회사에서 어느 주식을 줄 건지 카카오 다음 합병할 때도 고스란히 승계됐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2년 다니던 사람 그거 기간도 다 고스란히 인정해줬고 그리고 계열회사 이직할 때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체가 회사가 달라져서 근로관계 승계에 사실은 인정을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이 사유가 발생하면은 좀 저도 그렇고 이제 실무가 많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